안녕하십니까? 모터팩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분기에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 모델 Y가 어떤 전기차인지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고 또 해외에서 실제 오너들의 사용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모델 Y가 국내에는 총 두 가지 트림이 우선적으로 출시될 듯한데요. 하나는 롱레인지, 또 다른 하나는 퍼포먼스 트림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트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롱레인지는 더욱 멀리 갈 수 있는 트림이고 퍼포먼스는 최대 주행거리가 롱레인지에 비해 짧지만 더욱 빠르며 고성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0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시 롱레인지는 5.1초가 걸리는 반면 퍼포먼스는 3.7초가 걸린다고 하네요. 최대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WLTP 기준 롱레인지의 경우 최대 505km, 퍼포먼스는 480km인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제조한 아우디 이트론 콰트로 55가 307km, 벤츠 EQC 400의 309km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 모델 Y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너지공단의 테슬라 모델 Y의 표시 연비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에 표시된 전비를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모델 Y 롱레인지의 복합 전비는 1kW시간당 5.4k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퍼포먼스의 복합 전비는 약 1kW시간당 4.8km로 두 트림 간의 1kW시간당 0.6km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모델 3 스탠다드의 전비는 1kW시간당 5.8km, 모델 3 롱레인지의 전비는 1kW시간당 5.0km, 쉐보레 볼트의 전비는 1kW시간당 5.4km인데요. 비록 모델 3 스탠다드의 전비보다는 좋지 못하지만 모델 3 롱레인지보다 더욱 뛰어나며 모델 Y보다 작은 차인 쉐보레 볼트가 비슷한 효율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난 자동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Y에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었으며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하여 현재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미래에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옵션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3열에 대한 정보인데요. 미국과 중국에 출시된 모델 Y의 경우 약 330만원을 지불하면 3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국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3열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있어 국내에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3열 옵션을 국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3열 공간이 좁아서 성인이 타기에는 짧은 거리를 가지 않는 이상 어렵고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타기에 그나마 괜찮은 정도라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Y의 장단점을 설명한 미국의 유명한 전문 사이트 켈리 블루북에 의하면 장점으로는 매우 긴 최대 주행거리, 빠른 가속력, 주행 보조 기술, 무선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 추가, 7인승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단차와 도작 문제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과 최신 기술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오너들의 솔직한 후기와 리뷰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욕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10에서 12cm의 눈이 쌓인 곳을 내 사륜구동 모델 Y에 20인치 인덕션 휠과 그에 맞는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몇 마일을 주행했는데 눈에서의 주행은 끔찍했어. 시속 16에서 24km로 계속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미끄러졌고 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천천히 서행하는데 차가 주차 자리를 벗어나 결국 나무로 미끄러졌어. 다행히 천천히 운행해서 다친 곳은 없었지만 다시 도로로 차를 옮기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만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한 이 차는 내가 전에 몰았던 BMW 3 시리즈와 아우디 A6보다 훨씬 주행 능력이 안 좋다는 것이야. 내 아내의 아우디 Q7에는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했었는데 모델 Y와는 다르게 문제가 전혀 없었어. 모델 Y에 이제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실제 오너의 후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운전자 프로필을 스노우로 명칭을 정한 뒤에 주행 모드 중 회생 제동을 낮음으로 설정하고 홀드 모드를 끄고 컴포트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눈길 미끄러짐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으며 또 다른 오너의 해결 방법으로는 눈길 주행 시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하면 안 돼. 오프로드 모드 선택 시 트랙션 제어와 핸들링을 더욱 안 좋게 만들고 또 슬립 스타트도 꺼야 돼. 사용자 매뉴얼에는 이 두 개의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오너의 후기입니다. 음식점에서 나올 때 모델 Y 해치백이 2번이나 열리고 집에서도 와이프가 보는 중에도 한 번 열렸어. 이 오너의 글에 대한 해결 방법도 댓글에 달렸는데요. 나도 프렁크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고치는 방법은 컴퓨터를 리부트하는 거야. 스티어링 휠의 두 스크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돼. 또 다른 오너의 후기입니다. 모델 Y 44.25 업데이트 관련 문제 있는 사람 있어? 백업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밤이 되었는데도 가끔 스크린이 다크모드로 전환이 안 되는 점, 직접 손으로 제거하기 전까지 홈링크 아이콘이 계속 나타나는 점, 차고로부터 21m 거리에서는 홈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점으로 이 모든 기능이 최근 무선 업데이트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했었어.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문제를 접수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어. 다음 49.10 업데이트에서도 요즘에 심각한 이슈인 문자 메시지 버그는 고쳐지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빨리 고쳐질 수는 없을 것 같아. 위 오너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 관련 해결 방법도 댓글에 달렸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안전 및 보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 가장 좋은 방법은 차 안에서 완전 리부트를 하는 것인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테슬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리부트가 있어. 스티어링 휠의 두 스크롤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끄는 부분 리부트와 브레이크 페달과 스티어링 휠 두 스크롤 버튼을 누르는 완전 리부트가 있어. 무슨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완전 리부트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 그 다음 후기인데요. 차대 번호 8로 시작하는 모델 Y의 윈도우 한 개가 그 외 윈도우보다 더 낮게 닫히는데 이게 사양이 그런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문제일까? 이 오너의 글에서도 해결 방법을 제시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사용자 매뉴얼의 윈도우 섹션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윈도우 보정 방법이 나와. 또 다른 오너의 후기로는 어제 오토파일럿은 켜지 않고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 중이었는데 내 모델 Y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어.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진짜 무서웠고 사고 날 뻔했지. 이 오너가 겪은 현상을 팬텀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다른 오너들이 댓글로 내놓았습니다. 테슬라를 소유하게 된 걸 환영해. 테슬라 소유주가 되면 크루즈나 오토스티어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한 발은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팬텀 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해야 해. 차의 센서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너를 구하려고 한 거야. 이게 랜덤으로 작동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져. 내가 동일한 도로를 여러 번 주행할 때 갑작스레 팬텀 브레이크가 작동했어. 이 때문에 뒤에 차가 네 차를 박지 않도록 하려면 1초 만에 엑셀 페달을 밟아야 해. 네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도로 안쪽에 있던 차량을 위험 요소로 잘못 인식해서 시스템이 작동한 것 같은데 차선이 잘 표시되어 있는데도 팬텀 브레이크가 발생한 건 이상해.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을 마일드 혹은 중간으로 재설정해 놓아야 할 거야. 너의 모델 Y를 세차해봐. 센서를 깨끗하게 해.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음파 센서도. 다음 오너의 후기입니다. 신형 모델 Y를 공장에서 인수하고 5,149km를 가로지르는 미국 대륙 횡단 주행을 했어. 작년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가족들을 못 본 지 꽤 됐거든.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건 싫어서 테슬라를 구매한 후 4일간 주행해서 대륙을 횡단했지. 가는 길에 28개의 충전소를 들렸어. 흥미로운 건 시트에 열선을 켜면 시트가 훨씬 편안해졌어. 또 겨울에 주행거리는 달라져. 차에 2명이 탑승하고 무거운 선물들을 싣고 갔는데 1km당 229W시의 전력을 사용했어. 오토파일럿이 날 살렸지. 모델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했는데도 소음은 크지 않았어. 외부 온도는 영하 16도였는데 캠프 모드를 사용하니까 놀랍도록 좋았어. 또 다른 오너의 후기입니다. 모델 Y에서 유튜브로 NFL을 봤어. 아들이 테니스 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릴 때 보기 너무 좋아. 모델 Y를 인도받은 지 5주 되었는데 서비스 센터 방문이 벌써 3번째야. 최근 서비스 센터 방문 때는 차량 인도받을 때 발견한 심각한 스크래치로 전면 범퍼를 교체했고 맨 처음에는 인도받은 지 3일째 견인되었지. 차대 번호 64로 시작하는 모델 Y를 11월 7일 미국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 인수했어. 문제가 발생한 건 장거리 여행 첫날에 메릴랜드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경계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여러 개의 경고 메시지가 팝업되더니 수동으로 제어 요청이 나왔어.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출구로 가서 휠 구성을 재설정하고 완전 리부트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오토파일럿 없이 다시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까지 돌아왔어. 내 모델 Y는 현재 서비스 센터에 있고 업데이트 사항은 나중에 알려줄게. 해당 오너는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엔지니어가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경고를 확인했고 테일라이트 회로 및 접지를 테스트한 결과 괜찮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발견한
발견한 문제로는 조향각 오프셋이 문제였고 조정했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고객인도 받을 당시 내가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을 살짝 오른쪽을 틀어야 직진을 하고 왼쪽으로 살짝만 꺾어도 왼쪽으로 크게 틀어졌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 다음 후기입니다. 모델 Y로 캠핑. 캠프 모드를 6시간 동안 켜놓았어. 멋지다. 차 히터로 텐트를 효율적으로 데필 수 있었어? 응, 밤새 켜놓았지. 외부 온도는 영하 3.8도였는데 내부 온도는 23.8도였어. 그 다음 후기로는 내 신형 모델 Y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내 사륜구동 모델 Y를 어제 인수받았어. 여기 사이트에 나온 긴 체크리스트를 90분에 걸쳐 모두 확인했는데 단 하나의 문제점도 찾을 수 없었어. 인수받은 차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나도 당연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차를 인수받을 때 100%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오늘은 국내에 곧 출시될 테슬라 모델 Y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해외 실제 오너들의 리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테슬라 모델 Y가 미국과 몇몇 국가에 출시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장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델 3처럼 국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모델 Y가 앞으로 더욱 좋은 품질로 개선되어 나온다면 소비자에게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